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군사연구소 전사부장 나용산입니다. 오늘 저는 그 제주 4.3 사건에 관한 세미나에서 여러분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제주 4.3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고 2003년 12월 15일 제주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진상을 은폐, 왜곡하여로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정부가 발간한 제주 4.3 진상조사 보고서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설명드리려면 여러분께서 4.3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하는데 방금 지만원 사회자께서 개요를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반복하지 않고 바로 그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좀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실지 조금 난합니다만은 제가 그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는 정부 보고서가 남로당 지도자 박은영과 소련군과의 그 관계를 은폐하고 이데올로기 문제를 빼버림으로써 4.3 사건의 발발 원인에 대해서 진단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해방 공간에서 샤오유기 첨예하게 대립하던 그 시기에 발생한 이데올로기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발발 원인을 알아내려면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접근하고 진단해야 하는데 정부 보고서는 이데올로기 문제를 의도적으로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발발 원인을 지역 내 계층 간 갈등 문제로 축소해서 진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8.15 해방되자 선파선 북에는 소련군이 군정을 실시하고 남에는 미군이 군정을 실시했는데 소련군은 공산주의를 강요한 데 반해서 미군은 질서 유지만 하고 사상 문제를 도외시함으로써 남한에서는 좌우익 간의 극심한 대결을 하고 있었습니다. 공산당 당수였던 박은영의 폭력 전술에 따라서 자주 테러가 발생해서 사람이 죽어갔습니다. 박은영은 1946년 7월 초에 북한의 김일성과 함께 모스크바로 가서 공산당의 세계 총수인 소련 수상 스탈린에게 정세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탈린으로부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분투하는 그대의 혁명 투쟁을 높이 평가한다라는 그 격려를 받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귀국 후에는 폭력 전술을 채택함으로써 곳곳에서 테러가 발생했고 40년 9월에는 북한으로서 군정 책임자 실크부 상장으로부터 테러와 압제에 항의하는 대중적인 시위를 벌이고 항의 집회를 개최하라라는 행동 지침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서 이른바 500만이라는 거액을 지원받아서 9월 총파업과 10월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미 군정과 체포령을 피해서 월북함으로써 실크부와 김일성을 통계하여 있었습니다. 이런 박은영은 북한에 있었음으로써 11월 23일 그 창당한 남로당 창당에는 참석하지 못해서 위원장이 못되고 부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러나 북한에 체류하고 있으면서 지령을 내서 남로당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자익정부가 수립된 상황에서 유엔 결정에 따라 남한에서 단독 선거를 하면은 남한에 우익정부가 세워질 것이 명확하고 그렇게 되면 자익인 남로당은 조직 기반이 상실되므로 박은영은 남한의 우익정부 수립을 저지해야 했습니다. 또한 남한의 우익정부 수립 저지는 스티코프와 김일성의 통일정책이었습니다. 이는 남한에 미국이 지원한 우익정부가 수립되면 공산 통일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유해에 의한 남한만의 단독 선고로 남한의 우익정부 수립이 가시화되자 박은영은 단독 선고와 단독 정부 수립을 저지하기 위해서 남로당에게 폭동을 일으켜서 선거를 파탄시키려는 지령을 내렸고, 이 지령으로 2.27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27 폭동의 연장선상에서 제주 4.3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므로 제주 4.3 사건은 50 재헌원 선출과 대한민국 건국을 저지하기 위해서 남로당이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보고서는 이런 문제는 일체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하면서 사건이 제주도 내에서 행정관리나 경찰 등 정부 측이 주민을 억압하고 탄압하였으므로 주민이 이에 한거에서 봉기했다는 식으로 기소를 해서 사건을 제주도 내 갈등으로 축소해서 기소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보고서는 박은영과 소련과의 관계를 은폐하고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 문제를 의도적으로 빼버림으로써 사건을 발효할 원인에 관해서 진단을 잘못했으며 사건의 진상을 은폐, 왜곡했습니다. 두 번째로 큰 문제점이 4.3 사건의 성격을 규명도 하지 않고 민중항쟁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정부보고서 서문에는 4.3 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는 후세의 사과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는 정부가 4.3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면서 가장 중요한 성격 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저는 직무유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격 규명을 후세의 사과들에게 돌린 것은 책임 회피입니다. 민중항쟁론자들은 정체로 탄압 때문에 주민들이 봉기했다고 주장하면서 고문치사 사건을 거론합니다. 그런데 남로당은 1948년 2월 20일경에 신천호에서 단전 반대와 조직 수호를 위해서 경찰에 대한 반격 작전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최초의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난 3월 6일 김영철 사건보다도 약 2주 전에 앞선 시점입니다. 남로당이 인민유익대를 사전에 조직하여 군사작전을 하듯이 야밤에 사건을 일으켰고, 최초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무장 반격을 결정했으므로 경찰의 탄압 때문에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봉기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남로당 제주도당은 폭동을 준비하면서 경비대 제9연대를 동원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남로당은 지도하던 5.19가 중앙당의 승인을 받고 와서 경비대 동원을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비대 동원은 남로당 불확진 장교 조직에 의해서 무산됐습니다. 당시 남로당은 경비대 내에 중앙당에서 관리하는 장교 조직과 지방당에서 관리하는 사병 조직 등 두 개의 조직을 두었는데, 사병 조직 계통으로 내려온 경비대 동원 명령을 장교 조직이 중앙당의 명령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남로당이 경비대를 동원하려 했다는 사실은 제주 4.3 성격풍의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주 4.3 사건과 여순 반란 사건은 똑같이 경비대를 동원하라는 남로당의 지시를 받았는데, 제주도에서는 경비대 동원이 실패했고 여순 사건에서는 성공했다는 차이가 있지만은 군을 동원한다라는 그 본질이 같으므로 여순 사건의 성격이 반란이면은 제주 4.3 사건도 반란이어야 합니다. 또한 1948년 10월 말에 발각된 남로당 제주 특당의 행적도 반란으로 보여야 하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여순 반란이 점차 확대되자 이를 알게 된 남로당 제주 도당은 10월 24일 정부에 선전포고를 하고 11월 1일에 군과 경찰 등에 침투했던 공산 불확실들과 연합한 총공격으로 제주도 전역을 장악해서 인민공화국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미리 발각됨으로써 실패했습니다. 선전포고란
전쟁을 하자고 선언한 반란 행위입니다. 남로당이 정부에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반란을 대내외에 공식으로 천명하는 것입니다. 남로당 제주도 대정면 방책했던 이문방은 제주도에서 무장 동기는 일종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육지에서 동기부대에 의한 반란은 제주의 진부대 파견을 불가능하게 하려는 결론이 나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문방이 동기는 반란이다 라고 한 것은 제주 4.3 사건은 반란이라고 자인한 것입니다. 남로당은 4.3 사건 당일 정부의 제9연대 동원이 실패한 탓으로 제주읍에 있는 경찰 본거지인 감찰청이나 제주도 경찰서를 유린하지는 못했으나 제주도에 있는 12개 기소를 습격하였고 경찰 가족이나 우위 인사 및 선거관리위원들을 살해했으므로 겉으로 나타난 사실만으로는 폭동으로 규정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남로당은 제주도 땅에게 처음에는 50선거를 저지하기 위하여 폭동을 지령을 내렸다가 골구를 통해서 경비의 동원을 수행함으로써 반란을 획책했고 제주도 땅은 군경과 치열한 전투를 하면서 공무원과 우위인사 및 경찰 가족 등을 납치, 살해했으며 대정부 선전포고를 했고 제주도를 무력으로 장악해서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려 했던 점 등을 감안하면 4.3 사건 성격은 폭동이 아니라 반란으로 규정되어야 합니다. 제주 4.3 성격은 50선거를 파탄시키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저지하기 위하여 일으킨 반란입니다. 진상이 이러함에도 성격 규정은 후세 사과들의 몫이라고 해놓고는 보고서 내용에는 정부 측의 탄압에 대한 주민 봉기를 강조함으로써 민중항쟁으로 유도했습니다. 남로당 중앙당의 폭동 기대문이 2차례나 경찰에 압수되었고 남로당 중앙당이 이칠 폭동이 실패하자 제주도에 사람을 보내 강력한 폭동을 일으키려는 지령을 내렸다는 증언이 있었으며 또한 제주도당 내부 문건에는 전남도당의 원루부가 6km 나갔다가 15일 만에 복귀해서 무장투쟁에 경비대를 최대한 동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전부 중앙당의 지시입니다. 그런데도 정부 보고서는 남로당 중앙당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자료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렇게 결론 내림으로써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서를 공식으로 부인하였고 최초 공치사 사건이 일어나기 2주쯤 전에 남로당 제주도당이 단선 단정을 반대하라는 중앙당의 지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신천회의에서 무장투쟁을 결정하였는데도 경찰의 탄압에 주민들이 봉기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 보고는 의도적으로 자료를 은폐, 왜곡하였고 논리에도 맞지 않는 주민 봉기론을 강조함으로써 사건의 성격을 반란해서 민중항쟁으로 유도했습니다. 이는 역사 왜곡을 넘어서 역사 뒤집기입니다. 세 번째로 보고서는 자아편향 시각과 편파적으로 주도를 했습니다. 정부가 보고서를 쓰려면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부 정체성에 따라서 사건을 공정하게 기소해야 하는데 현재 작성된 정부 보고서는 자익 시각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기소했습니다. 좌파인 김대중 정부는 보고서를 집필한 전문위원과